지난주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오늘도 이곳에서 타운홀 미팅이 열린다고 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수능 킬러 문항 때문에 난리잖아요. 경상북도의 공교육은 어디까지 왔는지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 확인하시죠. 연애 말고 교육의 아이콘이 돼서 찾은 두 번째 타운홀 미팅 현장. 고풍스러운 건물이 주는 매력이 상당해서 미팅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보조됐습니다. 이날도 많이 오셨네요. 하고 그렇죠. 토론 현장에 같이 체험도 해보고 이런 곳은 이렇게 하는구나.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곳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TBC에서 방송을 보고 약간의 관심도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 참여로 해서 기대가 많이 두근두근합니다.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 힐링하는 장소에 왔는 듯하고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경북교육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관해 대화하고 고민하고요. 또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방 교육 자체의 핵심인 걸 생각하면 타운홀 미팅 꼭 필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심도 뜨겁고 날씨도 참 좋네요. 2018년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제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부모님의 현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활동들과 더 합쳐져서 더욱더 이제 학부모님들께 가까이 가는 그런 경북교육청이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겠죠. 이미 몇 번의 타운홀 미팅으로 부쩍 가까워진 교육 공동체. 거기에 정치권에까지 떼아닌 교육 이슈가 전번에 부상했던 때인 만큼 학부모들의 열기가 상당했습니다. 성교육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성범죄에도 많이 오픈되어 있음이 걱정돼서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까지 코로나가 벗어났을 때는 이제 기초 학력이 좀 문제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교육감님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꼭 들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잘하는 건 응원하고 몰랐던 건 알아보는 시간. 그런 모두의 기대를 안고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됐는데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들.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요 아이들이죠, 그죠? 11,000명대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자, 영천에서 오셨는데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476명. 옛날 같으면 한 학교, 초등학교 한 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전국이 처음입니다. 고등학교에 해외 다른 나라 아이들을 받겠다는 겁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 외국 학생들 받을 학교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하니까 8개 학교에서 56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이렇게 4개 나라의 그 아이들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베트남, 태국 정도 나가서 MOU를 맺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 유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올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줄게 되면 가장 큰 어려운 점이 학교가 이제 자꾸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작은 학교가 늘어나게 돼요. 작은 학교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면 사실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또 아이들이 큰 학교에 잘 맞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대안교육적인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점은 이제 돈이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이런 작은 학교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미래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교실입니다. 질문이 넘치는 교실,
뭐 이런 우리가 제목을 다루고 아이들이 우리가 유태인들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걸 묻다 그러죠. 그래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알아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디지털 전환 교육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리고 AI 교육 이쪽이 지금 나가거든요. 교과서도 디지털 교과서로 나갑니다.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탐구 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하려고 해도 자기 나름대로 찾고 검색하고 또 발표하고 모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 기기를 우리는 일찍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은 한 60% 됐는데 우리는 현재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학교를 지정을 하고 이 미래학교들 20개 학교를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미래학교도 운영을 해서 미래교육에 선도할 수 있는 모델을 축적해 나오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북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학부모님 부담도 덜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가 울타리 쳐놓고 이제 담장 안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마을과 함께 가야 되고 마을 전체가 학교가 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오늘 이장님도 오셨습니다만은 마을 주민 모두가 선생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아이들이 배우는 게 지식이 아니고 이제는 창의융합 능력이고 또 어려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험센터들이 참 많습니다. 수학 수포자들이 많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학을 체험으로 몸으로 익히면서 즐기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러면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이래서 수학 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또 메이크업 여기에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과서만 가지고 안 됩니다. 미래 영향을 키우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권역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놨더니만 이제 전국에서 우리 걸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대로 있으면 또 뒤처지죠. 그럼 계속해서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포커스가 따뜻하고 든든한 교육 환경입니다. 이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또 어떤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돌봄 문제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일이 참 어렵죠. 이번에 교육부에서 늘봄 학교라고 해서 학교에서도 그 수업 전에 또 수업 마치고 저녁까지 돌볼 수 있는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아이들 보육을 같이 유보 통합해서 맡아야 될 앞으로 방향이 그렇고 또 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그런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왕 시행할 건 우리 경북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좋은 안을 내자 그런 적극적인 생각이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전국 5개 중에 우리 경북이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이들 키우는 부담 중에 교육비 부담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다 무상 교육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수학 영역비까지 부담하는데 좀 일찍 한다고 했더니만 좀 적어요 현실적으로. 내년엔 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복지 일부 어려운 아이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지원을 하고 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경북 교육이 브랜드인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 기초환경이 부족한 아이들,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이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은 그런 지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적어도 교육에서만은 차별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7곡에 지금 특수학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교육센터는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지금 공장 전부 문 닫아야 됩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분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문화도 아닙니다.
그럼 얘들은 학교에 완전히 방치가 돼요. 말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 1호로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을 3개월씩 위탁받아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학교 폭력, 행복학교 거점 센터를 우리가 권역별로 만들어서 변호사 두고 상담하는 분 두고 뭐 이렇게 행정직 두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교권 문제, 아이들의 학폭 문제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화해 분쟁 조정 전문가도 운영하고 있고 또 대응팀도 지금 운영하고, 생명사랑센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지금 자해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도와주는 전문기관입니다. 의사들 주축이 돼서 한 곳을 운영하다가 지난번에 포항에 또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서 굉장히 지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을 우리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린 스마트 스쿨인데 40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도 사실 40년 이상 되면 재건축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학교를 너무 오래 두는 것은 이건 맞지 않다 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년 계획으로 2조 정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넣는데, 여하튼 이 학교들은 기존의 학교와 달리 이제는 강의 듣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의융합적인 그런 영향 키우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체제부터 모두가 행복한 교육 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학부모라면 또 교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의제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이 모자랄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수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킬러 문항에 관해서 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희 경북교육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는지 오늘 직접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답을 많은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름도 잘 못 지었어요. 킬러 문항이 뭡니까? 누굴 죽이겠다는 겁니까? 그죠? 다만 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규 교육 과정에 없는 문제,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 이런 걸 내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이외의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평소에 많이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는 드론을 가지고 행사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근데 경북에서는 그렇게 드론 가지고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관련해서 많은 이제 학부모랑 또 학생들이랑 또 아이들이랑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드론도 이거 앞으로 미래를 볼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업에도 필요하고 앞으로 택배 이런 여러 분야의 드론이 활용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런 우리가 각종 축제나 이런 걸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할 때마다 드론 콘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축구 이게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대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이란 이런 것이다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 교육 환경 개선 등 평소 고민하던 문제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지역 교육의 수장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기본적인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장애별로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보장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비용이 장애별로 다 다를 텐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2천만 원이라는 또는 4천만 원이라는 부담을 지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작년에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50%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누리지 못한 혜택이었고
경상북도 교육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도 한 교실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기는구나 라는 걸 체감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와. 진짜 박수 받을 만하네요. 맞아요. 선진국이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그런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 선진국이지, 뭐 GNP 높다고 거기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아까 혜택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박수 치는 우리 학부모님들 의식 수준이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훈훈한 분위기 직접 속에 영향을 마무리가 미치는 됐습니다. 정책을 설명하다 보니까 수요자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정책에 반영해서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도 실적으로 경북교육이 앞장서고 있다는 데서 자랑스럽고 우리 경북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열린 시대에 아무리 좋은 교육 철학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냥 뭐 방송으로 신문지상으로 교육 잡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이런 홀에서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러한 홀 미팅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희망입니다. 아무리 사교육 광풍이 불어도, 아무리 인구가 줄어도 K-에듀, 우리 경상북도만큼은 끄떡 없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